이번에 주제가 로보틱 아티스트리 2.0인데요. 작년에 또 했었고, 그 전에 아주 짧게나마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한 워크숍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이게 우리 팀이고, 여기에서 이제 저랑 한줄쌤이 이번 워크숍의 메인 인스트럭터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오늘 렉처의 컨텐츠가 이제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what은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 하고, 우리는 어떤 티칭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why는 이제 내가 이 리서치를 하는 이유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에 대한 백그라운드 띵킹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how는 이제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가 뭐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what은 그냥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어떤 일들을 하는지, 왜 이래? 비디오가 없다고 써 있는. 비디오가 안 되지? 어, 비디오가 안 링크 되는구나. 깨졌나 본데요. 네, 비디오 안 돼도 뭐 그냥 슬라이드로 쫙쫙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2016년도에 런던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좀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가 이 2019년에 지어진 스티븐 파빌리언이라는 프로젝트고, 이거는 그 이후에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이거를 인, 하우징 인클로저가 되는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하우징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갤러리 익스비션이고, 또 같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컨스트럭트한 그런 랜드스케이프 인스톨레이션이고요. 이것도 한국에 있는 인스톨레이션,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했던 인테리어 디자인, 이거는 지금 컨셉 디자인 스테이지에 있는 파빌리언이고, 이것도 지금 지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컴피티션 했던 것들,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꾸준히 이제 지어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건축 회사예요. 그리고 뭐 인스톨레이션이나 익스비션,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고, 또 틈틈이 미디어 디자인이나 뭐 다른 건축이나 프로덕트가 아닌 그런 디자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준 쌤이 티칭해서 한 거는 제가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준 쌤이 나중에 한번 다른 렉처로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전에 저희 회사를 창립하기 전과 지금까지 티칭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왜 이런 리서치를 하는지, 그리고 왜 오늘 하는 이 워크숍이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알고서는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또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쫙 가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 그 뭐지? 여기가 이제 제 CV를 이렇게 쫙 그거 한 건데, 위쪽이 학생이래. 아카데믹 커리어예요. 그리고 밑에는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 본 건데, 저는 清華대에서 학사를 했어요. 그리고 디아 AA로 건너가서 A에서 석사를 하고, 석사를 하면서 이제 자하를 다녔어요. 자하를 6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자아가 되게 재미있는 건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티칭과 그 프랙티스를 겸하는 그런 직업을 계속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티칭을 굉장히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그래서 틈틈이 제가 졸업했을 때부터 틈틈이 워크숍도 계속하고 그래서 연대 성준 교수님하고도 계속 했었던 게 지금의 AA 비스팅 스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처음에는 AA랑 바틀렛에서 티칭을 파타임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2016년도에 전환을 하면서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저희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2020년도에 런던에서 사이학으로 건너와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티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아에서는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뭐 큰 프로젝트, 컨스트럭션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고요. 지어진 건데 많이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시간과 젊음을 투자했던 그런 회사였어서 그리고 컴피티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팀도 있었어서 거기에서도 좀 했었고 그런 다음에 바틀레하고 AA에서는 이제 학부생도 가르치고 석사생도 가르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저의 리서치 어젠다랑 디렉션에 가장 많이 음 뭐라 그래야지 컨트리뷰트한 그런 학과는 바틀렛에 있는 비프로라는 학과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2013년도부터 같이 가르치고 티칭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제 어젠다로 반을 하나 개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의 리서치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꽃을 피웠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리서치를 이런 데서 좀 학생 작품과 함께 이렇게 디벨롭하면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마테리얼 리서치를 했었어요. 같이 코티치하는 선생님 이름이 다니엘 위드릭이라는 선생님인데 어 되게 이런 마테리얼 프로세스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너무 짧게 많이 넣진 않았지만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다 서로 다른 이제 뭐 뭐라 그래야지 재료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익스플로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재료들을 사용해서 음, 그 컴퓨테이셔널리 제너레이티드 된 폼들을 좀 더 미닝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뭔가 로봇이나 3D 프린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 되게 컴퓨테이셔널한 폼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다른 반들은 어떤 거냐면 로봇 사용하기, 그다음에 3D 프린터 그때 막 붐이었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하고 막 그런 연구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나중에 보니까 재료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어셈블리나 뭐 이렇게 컴포넌트 어셈블리나 아니면은 3D 프린팅을 굉장히 재료를 단순화시켜야지만은 되는 거잖아요. 폼은 되게 화려할 수 있지 몰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홀로렌즈가 커머셜라이즈 됐는데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계속 손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홀로렌즈를 접목하면 그런 디지털 툴과 그 블루프린트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그때 개설했던 반이 이 반이에요. 알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약으로도 들고 와서 이제 클래스룸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수업에서는 뭐 AR 앱 만들기 뭐 이런 수업도 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유튜브로 다 쉐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하고 싶으면 저희 유튜브 찾아가서 보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수업에 이제 건축 수업이니까, 건축 수업에는 건물 디자인도 해야 되니까,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건축 수업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AR 패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스페이셜한 그런 모델링을 건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들을 학생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섹션에서 이렇게 그 건물이 익스트루션 베이스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플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최대한 3다이멘셔널한 그런 스페이셜한 그런 모델링에서 시작해서 구체화시켜서 결국에는 조금 더 스페이셜리 컴플렉스한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건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재미있고 다양한 섹션이랑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레드 스튜던트, 석사생은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석사에서는 뭐 이런 파라메트릭 얼바니즘 이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런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사용해서 지금 LA에 그 비어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하이라이즈 건물인데 거의 위층은 막 비어있고 막 그런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키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브리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애널라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좀 유도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월드 빌딩, 그다음에 내러티브 베이스드 그런 것들도 하고 이거는 한 학생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월드 빌딩을 해서 사이파이 무비처럼 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를 만들 때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프라이어리가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제 맨 처음에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한 시티가 에너지를 자기가 생성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에너지 생성하는 머신을 일단 만들었고 그게 승화가 돼서 여러 가지 시티 단지가 모여 이제 계속 플로팅하는 그런 네이션을 만드는 그런 월드 빌딩 엑서사이즈였거든.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 왜 비디오가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를 잡고 캐릭터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이렇게 책을 만들고 거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런 거 일환으로 또 이건 다른 석사 학생인데 이제 다른 식으로 월드 빌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계속 디벨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도시일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줌인을 하면 할수록 되게 새로운 그런 스토리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드 빌딩을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얘네들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세미나 수업으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학생들하고 두 번째로 큰 그림 프로젝트를 했던 거고, 이거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대구 글로벌 시티라는 스튜디오라는 거에 같이 이제 제출을 해서 그 퍼블리케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다른 최근에 또 워크숍으로 한두 쌤과 함께 프로듀스를 했는데 여기서도 만든 그림을 제가 위로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위로보드가 이렇게 줌인하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링크 이거 슬라이드 링크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들여다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그 대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런 게 다 이제 안에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퓨처 텍 이제 다 주제는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VR로 한다면 우리의 호스피탈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택배를 한다면 우리의 그런 택배 상하차 이런 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 주제가 하나씩 있어요. 코너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가 이제 오토노머스 자동차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뭐 어떻게 건물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까? 뭐 그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이거는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카우랑 돼지 팜이거든요. 그 건물로 이렇게 지은 건데 중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그 건물의 파밍이랑 이제 waste to 에너지 프로덕션의 이런 결합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 나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 그 뭐지? 그 트레이닝 하고 있는 돼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텔링 드로잉 만들 때는 좀 휴머러스하게 그리고 너무 디스토피아적이진 않아도 우리가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점들을 한번 보여줘 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아규먼트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최대한 생각해서 그려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워크숍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저는 그냥 나름대로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브리케이션이랑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석사인데 석사 어, 중에서 이제 AI가 주제인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서 어, 학생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지미가 만든 거거든요. 한국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디자인하고 모델링을 할 때 항상 핀트레스트 보잖아요. 레퍼런스 이미지.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어차피 보는 거 옆에 생성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내가 모델링 하는 족족 옆에 그냥 레퍼런스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링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졸업하면서 상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되게 다른 그런 석사생 프로젝트인데, 이제 프로젝션이랑 로보틱이랑 그다음에 휴먼 인터랙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게 치엔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는 비디오인데 이거는 좀 약간 컨셉추얼한 비디오고 그래서 이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퍼포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이랑 이 로봇의 움직임 그리고 이 댄서의 움직임 이런 거를 다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어 아무튼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랑 이런 솔루션을 패키지로 해서 내가 퍼포먼스 퍼포머들한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졸업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으면 다른 어떤 퍼포머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 어떤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좀 되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거를 했는데 제 리서치랑 되게 얼라인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 여기는 또 워크숍, 학교 외에서 이제 워크숍 했던 거, 이것도 이제 연대에서 하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파빌리언 여러 개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거고, 지금 이거 다음에 중국에서 할 거.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워시였고, Y 챕터로 가자면 이제 왜 이것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봇 워크숍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거의 아웃컴이 되게 우리가 아는 트레디셔널한 테크놀로지컬한 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또 되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제 기계와 기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의 결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융합하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을 사용하는 크래프트, AR의 사용과 크래프트맨십. 크래프트맨십은 되게 사람이 오리엔테이드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AR을 융합하면 또 다른 시너지가 나는 거를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로보틱도 로보틱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로보틱과 이제 머테리얼 비헤이비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융합을 시키면 그것도 또 다른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 2015년에 제가 그 2016년도에 그 AR 반을 개설했는데 그때 이제 레퍼런스 했던 책 이름이 The Augmented Age였어요. 그 책에서 이제 어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많은 에이지를 거치고 이제 아이디어의 에이지죠. 그래서 뭐 디지털 에이지가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에이지가 디지털 에이지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이런 에이지는 오그멘티드 에이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스마트폰을 씀으로써 이미 우리의 우리의 피지컬의 기억력의 한계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디바이스들에게 과 같이 생활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어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인더스트리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리서치 어젠다로는 삼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엑소스켈레톤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어,
새로운 로봇과 그 사람의 관계도 많이 지금 또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 AI가 이제 있음으로써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의 코딩으로 더 이상 로봇과 소통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키보드랑 마우스를 사용해서 컴퓨터랑 항상 소통을 해왔지만 AI가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람의 인투이션과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저희 어젠다에 자주 중요하게 쓰이는 책인데 휴먼 앤 머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싱 미들이 없다, 지금은 많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액티비티를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머신이 제일 잘하는 액티비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이 중간에 이 미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찾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게 큰 어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숙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어떤 필드든지 이것은, 사람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기계와 같이 살 수 있는지의 프레임워크를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AI 때문에 없어지는 잡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AI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셋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프레임워크를. 어, 그래서 뭐 일단 퍼스트 스텝으로 이제 이런 AR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디벨롭먼트가 우리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노동력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의 오그먼티브 패브리케이션 이런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RC6, RC9이라는 반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FIU라는 학교에서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박사 과정으로 이제 라이트업을 하고 있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브리케이션에서 이제 AR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에서 넘어와서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얘기니까 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면 어떤 게 있을까? 로봇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로봇으로 연구를 해라 하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몇 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사약을 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예시라고 봐요. 그 로봇이 프리사이즈하게 포지셔닝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웰딩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되게 컴플렉스한 쉐입인데 로봇이 포지셔닝을 하고 뒤에서 사람이 웰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런 작품인데 이게 이제 좋은 예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요 앞에 이 예시는 뭐냐면은 이 이제 우리가 쓰는 로봇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터칭이나 제스처로 로봇 툴링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로봇들은 그렇게 가능한 툴이 있는데 우리 거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의 액션이랑 사람 액션을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툴링을 그라스호퍼에서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얘는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터치나 뭐 이런 피지컬 인터랙션 이런 걸로 툴 패스를 조작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더 인투이티브한 그런 인터랙션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 셋업이 그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나 보면은 어 그 앞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내가 비디오를 스킵을 하긴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AR로 그냥 다 밴딩을 했었는데 이렇게 로봇을 사용해서 밴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를 좀 더 하면 그래서 이거는 로봇 AR로 밴딩 해가지고 이렇게 웰딩해서 그 체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 밴딩하는 프로세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다 스킵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밴딩하고 그다음에 보면서 포지셔닝해서 웰딩하고 그래서 철 구조물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이것도 다른 철 구조물인데 이건 밴딩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AR로 보면서 포지셔닝을 하고 이제 초록색 이 금의 가게가 갈 때까지 이렇게 밴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웰딩을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칠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로봇으로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진짜로 간단한 페인팅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페인팅을 페이퍼에 하는 거부터 해서 단계별로 다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라믹에다가 글레이징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근데 이 비디오를 나중에 몇 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거 우리가 비디오 에디팅 하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글레이징 이제 제가 한참 세라믹이라는 재료에 지금 많이 치중해 있거든요, 리서치가. 그래서 이게 재작년인가? 어떤 건데 이제 처음 워크샵 연대에서 했던 게 이제 패널 하나 칼빙 해보기. 그래서 클레이로 이렇게 칼빙해서 한 두세 가지 패턴 이렇게 해본 거고 그때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워크샵 준비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워크샵은 이거 비디오 이번에 하면서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패널 만들어서 세라믹으로 패널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세라믹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사이학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이제 3다이멘션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2다이멘셔널 패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볼륨메트릭하게 3다이멘셔널 패널로 하고 싶은 그런 하고 싶어서 그런 수업을 진행했던 거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볼륨이 이제 몰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볼륨의 그 타입 자체가 되게 좀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 이제 이게 큰 리서치의 그
그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할 그 워크샵 중에. 그래서 이런 패턴의 그 오프닝을 다 로봇으로 칼빙해서 이거는 이제 글레이징 패턴을 로봇으로 칼빙한 거고,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터를 카스팅한 다음에 이거를 CNC로 이렇게 몰드를 따서 몰드 안에다가 슬립 카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립 카스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몰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슬립을 부은 다음에 슬립이 어느 정도 벽에 굳으면 이렇게 안에 남은 액체를 따라내고 그다음에 다 굳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얘를 빼낸 다음에 로봇으로 패터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터닝을 해서 이제 이 클레이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한 번에 칼빙이 안 돼요. 그 전문가들의 그런 비디오 이런 거 봐도 이렇게 인트리컷한 패턴을 만들 때는 꼭 구멍 이렇게 낸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벤트한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클린업도 되게 많이 해야 돼.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이게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가마에 넣고 구운 다음에 빼내면 이제 딱딱해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스트럭처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색깔을 칠한 친구들도 있고 색깔을 칠하면 한 번 더 구워야 되고 색깔을 안 칠하는 그런 프로세스 이 친구들은 색깔 안 칠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럭처는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메탈 로드를 다 길이대로 자른 다음에 AR을 대로 밴딩을 하고 밴딩을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웰딩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어셈블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작품이 이거다. 그리고 서머리도 좀 하고 얼마가 걸렸고 얼마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워크샵은 무엇이냐? 자, 로보틱 아티스트 2.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랑 한준쌤이 이제 워크샵 인스트럭터일 거고 그다음 대성쌤께서 이제 우리 워크샵 호스트, 오거나이저시고요.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저희 리서치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워크샵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양군 씨하고 성진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팀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파티시판트가 되시는 거예요. 또 작년에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인스톨레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이게 작년에 하기 전에 이제 디자인이 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간 그 디자인 씬은 뭐냐면 메카 디자인 스타일이에요. 약간 스페이스쉽 메카니컬 디자인 이런 게 모토예요. 약간 그래서 스타일적인 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케치로 이게 킷배싱이라는 그런 모델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냥 이런 부품들에 대한 모델이 막 있으면 그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본 스케치인데 이런 그 뭐지? 이미지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려본 이미지고요. 그래서 컬러풀하게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워크숍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라셔널라이즈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개의 패널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너무 커서 좀 쪼개야 되나?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스터디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요 패널을 한번 다른 재료로 깎아봤어요. 그래서 폼으로도 깎아보고 그 나무판으로도 깎아보고 그다음에 그 슬리카스트 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터 몰드도 만들어 봤는데 플라스터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재료거든요. 이 뭐냐 세라믹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굽기도 해야 되고 카스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처럼 플랫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드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 폼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성지 씨가 툴파스 만드는데 도움 많이 주셔서 네, 이거 연대에서 이렇게 테스트해본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지 씨, 량군 씨랑 한준 쌤께서 다시 다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LA에서 저희가 그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나왔나?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비디오인데 되게 좀 러프해요.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한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 전에 리서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패널을, 이게 싸이악에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봇 하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라우터 마운트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연대는 라우터가 아예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운팅을 한 다음 재료를 마운팅한 다음에 레저해서 이렇게 칼빙하고 이거는 플라스터인데 플라스터는 우리 안 할 거니까 그냥 비디오는 플레이 할게요. 안 할 거긴 한데 플라스터 할 때는 플라스터를 물이랑 몇 대 몇 이런 걸로 잘 매저해서 섞은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요. 블록을 만든 다음에 너무 딱딱해지기 전에 칼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봇에 이런 식으로 마운팅한 거, 이거 셋업은 량구 씨랑 성진 씨가 다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셋업은 매번 할 필요 없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셋업 다 돼 있는 거에서 그냥 프로덕션만 해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슬립을 넣은 건데, 저희가 아직 슬립을, 어, 완벽하게 뺀 거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폼 칼빙 한 거. 그래서 폼은 칼빙 할 때 우리는 두 면을 했으니까, 이번에 워크숍에서 할 건 두 면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면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뒤집은 다음에 뒤에도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한 피스가 되는 거고, 똑같이 플라이우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플라이우드 그냥 네 개를 붙여가지고 블럭을 만든 다음에 칼빙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비교 차트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in progress work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비디오는 되게 완벽하지도 않고 뭔가 좀 음, 허접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리서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만. 음, 음. 그래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킥배시 프로세스가 너무, 너무 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을 하면서 한줄쌤이 좀 되게 좋은 모델링 테크닉을 발견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디벨롭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매뉴얼리 모델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선택한 안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가고 싶다. 이건 컨셉 이미지고요. 지금 디자인에서 리저브 되지 않은 이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량군 씨가 많이 스터디 해주고 계셨는데,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초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량군 씨가 해주신 스터디라서 요거를 그냥 가져가도 되고 조금 더 스터디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약간 컬러풀하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또 우리 워크숍 하기 전에 패턴 스터디를 하루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약간 그 CPU나 마더보드 패턴 같은 그런 거로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량군 씨가 핸드 스케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쁜데 이거를 모델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조금 패턴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짜잘한 거는 한두쌤께서 이따가 팀 그 배분이라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코너 피스가 지금 좀 이상한데 이것도 한준쌤이 오거나이즈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이제 7일 동안의 타임 테이블인데요.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 이렇게 하고, 이제 빨간색은 저랑 만나는 포인트, 메인 포인트들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건데, 이것도 혹시 다르게 되면은 계속 알려드릴게요. 저희 카톡방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준 쌤께서 금요일까지만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양군 씨랑 성진 씨가 TA이시니까 마지막까지 계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expectation은 여러분은 다 썬데이까지 프로, 프로젝트를 해주시고 이날 마무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체크 포인트는 이제 제가 줌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금요일 밤에 한줄쌤하고 마무리 한번 하시고 마지막 최종은 썬데이에 저랑 마치고 그다음에 딱 중간 포인트 목요일 아침쯤에 한번 저랑 미드 리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매일 아침마다 그 컨텐츠 리뷰하는 거는 한준쌤께서 리드해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거나 캘린더상 뭐 좀 다르게 될 거는 이제 계속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7일 동안 할 어,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전할 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 7일 동안 풀타임으로 계속 있어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좀 막 비스팅 스쿨처럼 빡세진 않을 거라도 그냥 프로덕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업이 있다거나 뭐 다른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풀타임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스케줄을 짰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뭐 여기까지는 뭐 별로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뭐든 워크샵이든 뭐 워크샵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음, 뭐든 음, 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음.